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으로 만든 이제 개장 첫 거래일이자 또 달력상으로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연휴 저희가 보내고 오는 동안에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딥시크 등장 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좀 타격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일단 뭐 이제 딥시크로 인해서 이제 뉴욕 시장이 크게 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라고 장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력을 너무 강하게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내 시장, 특히 우리 코스피가 하락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2497선에서 지금 그나마 오늘 저점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대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하락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혹여 2497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2445선 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497선의 지지를 잘 받으면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우리 코스피에 유입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반도체 쪽이 그렇게 크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런가 726선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우리 코스피가 2497선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코스닥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지지 여력을 꼭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 코스피에 외국인 순매수력이 유입되는지를 체크하고, 유입된다면 코스닥은 잘 버티면서 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코스닥도 707선 정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락이 나오고 다른 또 기술주들은 긍정적인 상승력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흐름상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늘은 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이슈 안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10시에 이제 이슈를 한번 브리핑을 하고 1시에 또 이제 이슈를 또 한번 브리핑을 할 때 살짝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를 더 이제 바꿔서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하락장이나 그런가 이렇게 상승 이슈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이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미 증시는 딥시크 충격이 좀 한 차례 지나가고 회복을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 국내 증시는 연휴 끝 시장이 첫 개장을 했다 보니까 충격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 속에서 지금 1%대의 약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또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3가지 섹터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저희 딥시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웨더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딥시크 관련 이슈와 종목들의 향방 파트너님과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트럼프 수혜주로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던 조선주인데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공략할 만한 종목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스마트폰입니다. 연휴 전에도 한번 다뤄주셨던 이슈로 좀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들 꼽아주셨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딥시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극명하게 좀 희비가 나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이제 MK전자 같은 종목들은 못 따라잡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제끼고 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쓸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이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네. 네, 이제 이런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한마디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비롯한 어떤 이런 이제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제 네이버랑 이제 크래프톤 이 두 종목을 현재 꼽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오픈 AI가 이제 딥시크가 우리의 기술을 도용한 정황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도 같이 또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AI 관련 종목들 또 이제 보안 관련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이 하이퍼클로바 X를 개발한 네이버를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한 5%대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상승력이 이제 지속되지 않을 때는 아닐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뭐 근접 저항력으로는 한 23만 원 정도 요 가격 라인이 일단 근접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좀 약세 국면을 좀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좀 올라올 걸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난다면 23만 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다. 하지만 이 23만 원 정도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동안 좀 장기간 좀 약세 국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비율 라인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 원 자리를 잘 돌파한다면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사에서 크래프톤을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볼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슬슬 올라가는 어떤 그런 이제 상승 추이, 한마디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이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마디로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I 협력 캐릭터, 즉 이 CPC를 최초로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공지능 NPC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으로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한 4%대 상승력이 좀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21년에 고점으로 찍었던 이제 58만 원 근접하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이제 36만 원 정도 라인이 저항 라인인데, 이 라인을 잘 돌파하게 된다면 41만 원 정도 자리까지 이번 이슈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36만 원짜리를 잘 돌파해서 올라타는지를 확인하시고 조금 더 홀딩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도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주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픈베이스를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가장 상승력을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정치 테마랑도 살짝 엮여 있고, 또 이번 이제 딥시크 관련 보안 관련으로 또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I 보안 관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대규모 이제 데이터 유출 이제 실제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제 방어한 그런 또 이력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관련으로 인공지능 이제 정보 유출 관련으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으면 좀 따라잡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 다행히도 지금 윗꼬리를 말면서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제 120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어서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를 한 지금 가격부터 한번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짧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700원이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잘 돌파한다면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바닥권에서 들쑥날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 종목은 이제 모니터 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 이후 이제 많이 하락이 나왔다가 이번 이슈에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상승력을 점차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들쑥날쑥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기준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4,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6,1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생각보다 좀 시세가 생각이 세게 나오네라고 하시면 7,1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센즈랩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상장 이후로 조금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정 부분 좀 비율 상승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8,4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은 11,0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AI 추론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국내 AI 소프트 업종의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5%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 강세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이버 이외에도 관련 종목 안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크래프톤, 오픈베이스, 모니터랩, 센즈랩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두 번째는요, 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이제 조선주들 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는 흐름 보여줬거든요. 증권가 목표가도 계속해서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어디까지 좀 상승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파트너님. 네, 현재 시점에서 네. 뭐 대장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주도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전력 기자재 쪽하고 방산 쪽을 꼽잖아요. 네. 수년간 적어도 한 2, 3년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차기 만약에 이제 주도 섹터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논하게 된다면 조선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올라가는 게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1월 달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12월 그리고 1월 달에 한 2개월간 좀 많이 올라왔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재 보시면은 올해도 이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이 선별 수주를 좀 이어나간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또 유럽 소재 선사와 이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12척이나 대한 건조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는 조금 양호하구나, 지금 이런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더기다가 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이 총 한 1,098 CGT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누적 수주가 현재 3,716만 CGT를 기록을 해서 4년치 일감은 충분히 좀 확보가 됐다. 즉 지난 2024년부터 흑자 전환, 그러니까 조선 3사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2025년부터 이제 엄청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4년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주량을 지금 확보를 했고, 올해도 지금 양호한 수주량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한 4년간은 안정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실적이 조금 호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국 조선업 재건과 그리고 해군 증강을 위한 이 파트너로 한국조선업계를 이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임기 또한 또 같이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트럼프 임기 수혜와 그리고 이 호실적과 같이 맞물리는 호황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뭐 2년에서 한 뭐 4년 사이에 상승력이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선 섹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꼽을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지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중간 지주사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선 밑으로 좀 꺾이는 흐름을 보여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22만 7천 원에서 21만 원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막 추세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2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얘는 안 나오네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이제 조선업기가 지난 2023년 이후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새로 상장돼서 보이진 않는데, 어찌됐건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력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막 반등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같이 최근에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를 노리신다면 또 삼성중공업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는 한 12,300원 정도 선에서 11,500원 사이에 잘만 매집해 놓는다면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미국 발수회랑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좀 따라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부터 이제 분할 매수 가격 구간은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 10,000원 정도 텀을 두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가격이 47,000원 정도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낸다면 71,000원 정도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중기적으로 잘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10만 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살펴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도 한번 볼 건데, 하나시스템은 제가 이제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조선 섹터를 좀 따라잡기 어려우면 한번 접근해 보셔라. 하지만 저항 라인이 이제 26,5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홀딩,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으면 단기 매도로 접근을 하시고, 눌렸을 때 재접근을 해라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26,500원에 저항을 받으면서 단기 매도 관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24,500원에서 23,500원 사이로 분할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 26,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뭐 HD 현대중공업은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냥 뭐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하셔야겠죠. 그리고 좀 이제 뒤늦게 올라올 만한 종목은 현대미포입니다.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그래서 HD 현대미포도 이제 다시금 또 호실적으로 기록하면서 다른 이제 조선 3사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60선을 터치하면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또 매수에 잘 접근을 해 놓는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6년 만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저희 데일리아스탁 작년부터 좀 꾸준하게 시청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파트너님께서 그간의 조선주들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은요, 스마트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전에 이제 다뤄주셨던 이슈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파트너님.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자화전자라든지 KH바텍 이런 종목들 강세 나타나는 종목들 많아가지고요. 저희 추가 점검해 주실 건가요?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갤럭시 S25 관련 이슈로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재미난 거는 이 스마트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로봇 부품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카메라 쪽은 이 전장 부품 쪽으로도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겹호재가 좀 같이 나오면서
특히 오늘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부품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왜? 자동차, 전장 부품 쪽과 그리고 이제 로봇 부품 관련으로도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스마트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또 이번에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 예약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인기몰이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갤럭시 S25 시리즈의 핵심 무기가 이제 AI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좀 AI 이슈가 상당히 또 이제 불거졌던 측면이 또 있어서 그 관련으로도 한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S25를 이제 사용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은 이번에 이제 AP 프로세서를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퀄컴과 협력해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이제 적용이 됐다 하는데 상당히 빠르고 안정적이라고 하고 또 발열도 상당히 좀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발열도 잡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AI 기능까지 상당히 좀 좋게 탑재가 돼서 많이 지금 이제 예약 판매로 이제 구매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고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 스냅드래곤 8 3세대랑 이제 비교했을 때 MPU가 이제 한 40%, CPU 이제 GPU 성능이 한 37%에서 30%나 향상이 돼서 확실히 좀 체감 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발열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이 베이퍼 챔버라는 것이 탑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온도가 과열되는 것을 막는 부품이고 상당히 좀 획기적이다 보니까 발열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측면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판매되면 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판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다 이제 방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좀 높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 종목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RF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대, 3영업일 연속 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면 상승력이 이대로 이어지면서 상승 공병으로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단 뭐 스마트폰 충전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액세서리류를 삼성전자의 이제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화전자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력이 막 나오면서 이제 120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용 이제 액추에이터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나 아니면 로봇 쪽으로도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타스도 이제 로봇 관련으로 같이 엮여 있습니다. 이게 휴대폰 관련 이제 부품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로봇하고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꼭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뭐 휴대폰 케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로봇을 또 이제 대신 또 생산을 하고 위탁 생산을 하고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해외 이제 로봇 기업들의 이제 위탁 생산도 같이 좀 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로봇 관련 이슈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최근 이제 급등력이 한번 나왔었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다음 종목으로 또 하나 보면은 KH바텍이 오늘 조금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원래는 오늘 상승력이 나오지 않았으면 바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떴어요. 하지만 현재 이 지금 거래량과 상승 패턴으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잡게 된다면 오늘 양봉의 한 중간가 정도의 한 다음 주에 좀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9,800원대 이하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론이라는 종목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종목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120선을 재차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120선을 돌파했다가 이번에 재차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120선 밑으로 꺾이기보다는 이 상태로 전고점 부근, 즉 7,5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뜻하고 실적도 이제 턴 어라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기술적 반등력은 8,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이제 이 카메라 모듈 기업들이 이제 로봇,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이제 막 지금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막 그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트론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MC넥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파트론보다는 좀 추세가 더 살아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21,8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과 로봇 쪽으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뭐 다양한 쪽으로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해당 종목들 지켜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세 가지 테마와 이제 이슈 그리고 종목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무료 교육방 안에서는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제 못 들으신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종목들도 한번 가끔가다 제가 이제 가격 전략까지 같이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에 대한 보다 세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